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도시민 10명 중 4명은 귀농, 귀촌을 꿈꾸지만 이 준비 없는 귀농 혹은 나 홀로 귀농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홍성에는요, 이 귀농이라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똘똘 뭉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농촌 생활의 고단함은 함께 나누고 이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해서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농촌의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봄이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홍감자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엄기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수제청을 만들고 있는 5명의 농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5명의 농업인을 대표해서 나와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귀농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긴 했는데 5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5명은 비영리 봉사단체인 4H, 홍성군 4H 연합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동아리 형식으로 하는 식용꽃 모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들 그러면 식용꽃을 키우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각자 그 작물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5명 모두 각자 작물이 따로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홍감자랑 고구마, 배추를 주 작목을 하고 있고 네. 앞에 보시면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이인서 농부님이 계시고 네. 와일드 루꼴라를 재배하시는 네. 이아람님 그리고 장영윤 농부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딸기 같은 경우에는 김태은 농부님께서 같이 네. 이제 부모님과 동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다들 각자 다른 작목을 지금 재배를 하시면서 또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본 작물만 재배하고 준비하기도 사실 좀 바쁘실 것 같은데 함께 또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5명도 처음에는 네. 이 식용꽃 모임을 하면서 네. 수제청을 만들자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그 식용꽃에서 수제청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한번 소소하게 시작해보자. 네. 이 시작해서 5 농부들이 시작하게 된 게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이 소소하게 시작한 네, 게. 소소하게 시작. 네. 저는 뭐 보통 청하면은 뭐 매실청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꽃청은 뭐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청은 뭐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식용꽃 모임에서 비롯돼서 시작된 단체다 보니까 네. 이 식용꽃을 굽거나 덕군다고 합니다. 덕구거나 해가지고 그런 청에 이런 딸기청이나 레몬청이나 이런 청에 식용꽃이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꽃이 들어가게 되면 꽃차나 이런 걸 차로 우려 먹을 경우에는 그 꽃이 차에 들어가서 활짝 피게 돼요. 네. 이렇게 활짝 피게 돼서 그런 목적과 그리고 이제 식용꽃 영양 성분 자체가 이제 눈에 좋고 그런 루테인 함량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즙을 내서 이제 식용액이 청에 추가하기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식용꽃 수제청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일단 맛도 맛이지만 청이니까 달콤하고 이 과일의 맛도 느껴지기도 할 텐데 예쁜 꽃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청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다 같이 만들고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판매하는지 아니면 판매 따로 만드시는 분 따로 이런 역할 분담을 따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네. 저희 각자 이제 농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농장 일을 하느라 사실 되게 바쁩니다. 근데 이제 역할 분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는데 디자인이나 마케팅, 홍보 쪽을 담당을 많이 하고 네. 나머지 이제 사진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어디 다른 회사 다니다 귀농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네. 각자 역할에 맞게 활동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여유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시간이 맞아서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협의해서 네. 이제 뭐 너는 왜 안 나오냐, 아. 나는 왜 나오는데도 안 나오냐 이런 거 없이 네. 자유롭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빠지셨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실 때 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고 네. 또 각자 그 분야에서 내가 좀 더 잘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눈으로도 즐거워지고 맛도 좋은 그런 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청들은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희 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카페나 이런 데 가셨을 때는 탄산수나 이런 우유 같은 데 좀 타 드시는데 네. 저희는 요플레나 이런 이제 요거트 같은 음. 거에다가 타가지고 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거트에 이 새콤달콤한 과일청을 함께 섞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상큼하고 달콤한 청을 만드시는 분들이라서 언제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농촌 생활을 할 것 같지만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5분들이 함께 이렇게 또 사업을 이어간다는 게 보통 이제 사람이 많으면 각각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고 이걸 또 모으는 과정에서도 예, 시간이 걸리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 5명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이제 동업을 하면 망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명이서 좀 다들 양보하고 많이 네.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이 성수기 때는 도저히 그런데 참여할 수가 없는 저희가 행사나 이런 걸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를 사실 많이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각자 역할 분담에 맞게 네.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냥 서로 이제 배려를 많이 배려를 많이 해서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딱딱 분할해서 나누기보다는 못하는 부분은 서로 보완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의도가 좋고 맛있는 수제청을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걸 판매해서 수익 창출까지 이어져야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판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판매는 네. 팝업 스토어나 행사 이런 데 많이 나가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네. 거기로 청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카페나 이런 다른 납품처를 찾아서 납품하는 게 목표인데 네. 결국엔 이제 좀 각자의 농장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소소하게 그런 수익성을 벌어들이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걸 참 좋아하시는 청년들이시군요. 저희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도 계약이 돼서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어요. 예, 이 가격대가 그 적정 가격이 맞다 보니까 네.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 구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 그런 걸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으니까요.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참여하시는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 분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농촌에서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엄기현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귀농을 하셨잖아요. 몇 살에 귀농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에 귀농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예, 귀농하신 지 몇 년 차 되신 거죠? 이제 횟수로는 4년 차 됐습니다. 4년 네, 차. 횟수로는 4년 차. 그러시군요. 아니, 귀농하신 나이치고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리신 편에 속한데 특별히 귀농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방 제작자나 네. 가방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활동을 하면서 개인 명품 가방 리폼이라든지 그런 개인 사업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조금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네. 이 농촌에서의 이제 농산물이 너무 싸게 유통되고 너무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그런 이제 버려지는 농산물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저런 걸 한번 유통해 보면은 유통하고 좀 더 젊은 사람이 농사에 뛰어들어서 이 과학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농사를 지으면은 더 수익성이 증대가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귀농을 먼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님께서 농사를 좀 짓고 계셨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셨지만 이제 아버님이 농사 지으시는 걸 보면서 버려지거나 혹은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가면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족들이 귀농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극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네. 저희 마을 분들도 이 귀농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밝고 좀 이제 좀 더 열정 있게 네. 농사를 지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귀농을 하셔서 예. 한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처음 귀농했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절임 배추를 만들다 보니까 네. 그거를 처음에 판매를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홍감자를 이제 재배하는 농사 과정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그 홍감자. 네, 홍감자. 아니 특별히 홍감자를 재배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네. 이제 이 홍감자를 재배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네. 저희 주변에서 이제 홍감자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종자를 얻어와서 네. 심다 보니 근데 이걸 심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수요가 많고 네. 그리고 조금 더 특색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네. 수익성 증대에 좋은 것 같아서 네. 이 작물을 선택해서 농사 짓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이렇게 귀농을 해서 뒤에서 든든하게 아버지를 지원해주면서 판로라든지 또 새로운 생산품을 함께 고르고 또 그것을 키워가면서 아주 든든하시고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4년 차 되셔서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도 있으시죠? 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이 계시더라도 네.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이 농사를 하면서 음. 부모님과 상관없이 이 더운 기후나 네. 이제 추운 이제 날씨 같은 거나 이런 기후 변화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상이 안 되니까. 네, 예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 창출이 뭐예요?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아, 내가 여기서 접고 다시 도시로 가야 되나? 음, 혹은 이 일이 나랑 적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은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이제 농사가 완전 폭망했다, 흉작이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직 4년 차라 그런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조금 이제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더 온라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더 잘해서 그때 그렇게는 수익성을 더 증대시켜가지고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든든하게 또 이 농사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받쳐주시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젊은 감각으로 또 그 부분을 채워가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4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도시에서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귀농해서 농촌에서 사시다 보니까 여러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은 게 어떤 게 좋고 또 어떤 걸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으세요? 이제 원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나 네.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도시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 농촌에 내려오다 보니까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청년이나 20대, 30대 분들이
정말 없다고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 인프라가 없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이나 농사 이제 비수기를 통해서 다른 이제 이 지역 외적으로 많이 활동하거나 네. 여행 다니면서 네.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민들과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르지, 못 즐기는 부분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 중에 나도 귀농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렇게 젊은 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용기를 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땅이나 농기계나 이런 게 이런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으면은 쉽사리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귀농을 귀농을 결심하겠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과 진짜 이런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네. 거를 많이 신경 써가지고 지리적 그런 거나 네. 많이 그런 주변 환경을 많이 신경 쓰고 내려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수제청을 만드는 다섯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대표로 엄기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다섯 농부들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엄기현 씨가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5명의 농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제청을 계속 이제 레시피도 개발하고 있고 네. 계속 홍보를 하고 행사도 나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목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좀 증대시키고 싶다는 네. 목표인데 이제 다른 납품처를 찾거나 유통처를 찾아서 좀 이제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생산한 홍감자나 고구마, 배추 같은 농산물로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그걸로 나아가서 네. 수익이 많이 증대된다면 이 농촌에 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원이나 이런 이제 다른 이제 휴양지 느낌의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예. 우리 엄기현 씨뿐만 아니라 이 다섯 농업인들의 당찬 응원, 당찬 도전 저희도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젊은 농업인들 만나봤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와 또 거침없는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진정성 있는 농업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